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의사로서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말씀드리면서 평생을 살아왔는데요. 정작 제 자신의 건강은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50대가 되어가면서 거울을 볼 때마다 나이를 실감했고,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참으로 초라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특히나 저는 유전적으로 흰머리가 유독 많아서 30대 후반이라는 이른 나이부터 머리가 하얗게 새기 시작했고, 공부 스트레스와 쉴 틈 없는 병원 업무 때문에 머리카락도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머리를 한번 자세히 봐주시겠습니까? 놀랍게도 검은 머리가 다시 나기 시작했고, 예전보다 훨씬 머리숱도 많아지고 풍성해졌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풍성한 머리가 된 지는 사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이것은 바로 팔체질 섭생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도대체 왜 섭생이 머리카락 성장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의학적으로 아주 정확하고 상세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나에게 맞는 식품을 골라 먹는 것이 우리 시니어들의 삶에 얼마나 큰 기적을 불러오는지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와 함께 모든 노하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의사로서 현장에서 수많은 시니어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장님, 이제 나이 드니까 여기저기 고장 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라고 체념 섞인 말씀을 하시곤 하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만성 피로와 소화불량, 그리고 자꾸만 가늘어지는 머리카락과 푸석해지는 피부는 단순히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간절한 구조 신호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서양의학적으로 보면 노화는 세포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는 과정이지만, 한의학적 관점에서는 타고난 체질의 균형이 깨지면서 몸의 근본적인 기운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팔체질 섭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몸에 좋은 음식을 찾아 먹는 수준을 넘어서서 내 몸이라는 정원에 어떤 걸음을 주어야 나무가 다시 살아날지를 결정하는 가장 과학적이고 근본적인 치유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인삼이나 홍삼 혹은 녹용 같은 보약들이 누구에게나 똑같은 효과를 내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어떤 분은 인삼을 먹고 기운이 펄펄 나지만, 어떤 분은 오히려 가슴이 답답하고 잠이 안 오며 혈압이 오르는 부작용을 겪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체질의 차이입니다. 팔체질 의학에서는 사람의 장기 구조가 강하고 약한 배열에 따라 8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이를 정확히 알고 나에게 맞는 음식을 취하고 해로운 음식을 멀리하는 것이 바로 섭생의 핵심입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흰머리가 나는 원인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보면 결국 모근으로 가는 혈액순환의 저하와 영양 공급의 불균형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몸의 오장육부 중에서 신장의 기운이 약해지거나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졌을 때 이런 현상이 가속화됩니다. 제가 겪었던 탈모와 흰머리 역시 제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보양식이라 믿고 섭취하면서 몸 안에 불필요한 열이 쌓이고, 그 열이 머리끝으로 올라오면서 모근을 메마르게 했던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임상에서 만난 한 60대 여성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몸이 차갑다고 생각해서 매일같이 따뜻한 성질의 대추차와 생강차를 달여 드셨고, 건강을 위해 닭고기와 인삼을 즐겨 드셨습니다. 하지만 원인 모를 두통과 불면증, 그리고 급격한 탈모로 저를 찾아오셨지요. 검사 결과 이분은 몸에 열이 아주 많은 토양 체질이셨습니다. 본인은 겉이 차갑다고 느껴서 뜨거운 음식을 드셨지만 사실 속은 펄펄 끓는 용광로 같았던 셈입니다. 제가 이분께 당장 대추차와 인삼을 끊으라고 말씀드리고 대신 체질에 맞는 시원한 성질의 돼지고기와 보리차, 그리고 푸른잎 채소 위주로 식단을 완전히 바꾸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셨지만
불과 석 달 만에 잠을 깊이 자기 시작하셨고 머리카락에 힘이 생기면서 다시 검은 빛이 돌기 시작하는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이처럼 섭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내 몸에 독을 빼고 약을 채우는 아주 정교한 의료 행위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시고 있는 건강식품이 혹시 내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팔체질의 원리와 구체적인 섭생의 비결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분명 이전과는 다른 활력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내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었을 때 이런 무시무시한 증상들이 생겨나는 것인지 의학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휘발유를 넣어야 하는 가솔린 자동차에 경유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엔진이 덜컹거리다가 결국에는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완전히 멈춰버리고 맙니다. 우리 몸도 이와 똑같습니다. 내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이 들어오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이것을 영양분이 아니라 공격해야 할 적인 독소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는 매일매일 전쟁이 벌어지는 셈인데 서양 의학에서는 이를 만성염증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속에서는 장 점막이 미세하게 뚫리는 장누수증후군이 발생하고 그 틈으로 독소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관절을 공격하면 관절염이 되고 뇌를 공격하면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장부의 균형이 깨져서 기혈순환이 막히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간 기능이 강하고 폐 기능이 약한 체질을 가진 분이 간을 더 강하게 만드는 보약을 드시게 되면 강한 간의 기운이 넘쳐서 옆에 있는 위장을 억누르고 약한 폐를 더 말라버리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몸 안에서 화기가 위로 치솟는 상열화한 증상이 나타나서 머리는 뜨거워 탈모와 불면증이 생기고 배와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소화가 안 되고 생리통이나 전립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섭생이라는 것은 넘치는 기운은 덜어내고 부족한 기운은 채워주어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중용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늘 강조하는 면역력의 실체이자 자연 치유력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섭생의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는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게 찾아오셨던 72세 남성 환자분 이야기인데 이분은 은퇴 후 건강을 위해 좋다는 것은 다 챙겨 드시는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사과와 양배추를 갈아 드시고 점심에는 몸에 좋다는 현미잡곡밥을 꼭 챙겨 드셨으며 저녁에는 견과류를 한 주먹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갈수록 속이 더부룩하고 신물이 올라오는 역류성 식도염이 심해졌고 밤에는 온몸이 가려워서 잠을 한숨도 못 주무시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내시경도 하고 피부과 약도 발라봤지만 그때뿐이고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죠. 진맥과 체질 검사를 해보니 이분은 위장이 매우 차갑고 소화 기능이 약하게 타고난 수음 체질이셨습니다. 남들에게는 보약이라는 사과와 양배추 그리고 현미가 이분의 차가운 위장에는 마치 얼음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껍질이 단단한 현미와 차가운 성질의 돼지고기, 그리고 기름진 견과류가 위장에서 소화되지 못하고 부패하면서 독소를 뿜어내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당장 현미밥을 끊고 부드러운 찹쌀밥이나 흰쌀밥을 드시게 했고 사과 대신 따뜻한 성질의 꿀과 인삼차를 처방했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소화가 잘 되는 닭고기와 염소고기 위주로 식단을 완전히 바꾸어 드렸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불과 2주 만에 그토록 괴롭히던 속 쓰림이 사라졌고 한 달 뒤에는 피부 가려움증이 거짓말처럼 없어졌습니다. 환자분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선생님, 제가 건강해지려고 먹었던 음식들이 저를 죽이고 있었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시니어 건강상식의 오해와 진실 3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조건 채식이 좋고
고기는 나쁘다는 생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가 안 된다며 고기를 멀리하고 채소만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팔체질 중 목양체질이나 모금체질인 분들은 타고나기를 간이 크고 폐가 작아서 반드시 육고기를 섭취해야만 폐의 기운을 돕고 땀을 흘려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고기 대신 잎채소와 생선만 드시게 되면 오히려 기운이 빠지고 우울증이 오며 환각 증세까지 겪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양체질이나 금음체질인 분들은 육고기가 몸에 맞지 않아 채식과 해산물 위주로 드시는 것이 맞습니다. 즉, 고기가 독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약이 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 무조건 많이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송에서 물이 좋다고 하니 억지로 물병을 들고 다니며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 또한 체질에 따라 다릅니다. 위장에 열이 많은 토양체질이나 토음체질 분들은 시원한 물을 자주 마셔주면 열을 식히고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위장이 차갑고 수분 대사 능력이 떨어지는 수양체질이나 수음체질 분들이 물을 억지로 많이 마시면 위하수나 위무력증이 생기고 몸이 퉁퉁 붓는 물중독 현상을 겪게 됩니다. 갈증이 나지 않는데도 억지로 물을 마시는 것은 내 몸을 물고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 몸이 원할 때 적당히 마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세 번째로, 운동은 땀이 뻘뻘 날 정도로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입니다. 운동이 건강에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땀을 흘리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폐가 강하고 간이 약한 금양체질이나 금음체질 분들은 땀을 많이 흘리면 기운이 같이 빠져나가서 오히려 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수영이나 가벼운 산책처럼 땀을 적게 흘리는 운동이 좋고, 반대로 간이 강하고 폐가 약한 목양체질이나 모금체질 분들은 등산이나 사우나를 통해 땀을 흠뻑 흘려야 몸이 가벼워지고 순환이 잘 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운동을 무작정 따라 하지 마시고 운동 후 내 컨디션이 개운한지 아니면 오히려 더 지치는지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실천하셔야 할 구체적인 24시간 섭생 시간표를 짜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 눈을 뜨시면 공복에 물 한 잔을 드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데, 이때도 체질에 따라 물의 온도가 달라야 합니다. 위장이 차가운 수체질 분들은 반드시 따뜻한 온수를 드셔서 밤새 굳어있던 위장을 부드럽게 깨워주셔야 하고, 반대로 열이 많은 토체질 분들은 시원한 냉수 한 잔이 몸속에 불필요한 열기를 식혀주는 보약이 됩니다. 아침 식사는 우리 몸의 엔진을 가동하는 연료이기에 절대 거르지 마시고 오전 8시 이전에 드시는 것이 좋은데, 이때 밥을 국이나 물에 말아 드시는 습관은 위액을 묽게 만들어 소화를 방해하므로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식사를 하실 때는 반찬보다 밥을 먼저 입에 넣고 최소 50번 이상 씹어서 밥알이 물처럼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침은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최고의 소화제이자 면역 물질이기에 오래 씹을수록 뇌를 자극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위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점심은 활동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인 12시에서 1시 사이에 든든하게 드시되 본인의 체질에 맞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여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오후 3시쯤 출출하실 때는 달달한 믹스커피나 과자, 그 대신 체질에 맞는 차 한 잔을 드시는 여유를 가지시길 권합니다. 금체질은 모과차나 솔잎차가 좋고 목체질은 칡차나 율무차가 몸의 순환을 돕습니다. 저녁 식사는 해가 지기 전인 오후 6시나 7시까지는 마무리를 하셔야 하는데, 잠들기 전 최소 4시간 동안은 위장을 비워두어야 우리 몸이 자는 동안 소화가 아닌 해독과 재생에 온전한 에너지를 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녁 운동은 식후 30분이 지난 뒤에 가볍게 하시는 것이 좋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땀을 많이 흘려야 하는 목체질 분들은 약간 빠른 걸음으로 숨이 찰 정도의 걷기 운동이나 반신욕을 추천드리고, 땀을 아껴야 하는 금체질과 수체질 분들은 무리한 운동보다는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통해 하루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밤 11시에는 반드시 잠자리에 드셔야 하는데, 이 시간부터 새벽 3시까지가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재생되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루 루틴을 3주만 꾸준히 지키셔도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나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신 환자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섭생법이 좋다고 해서 드시던 약을 하루아침에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섭생은 몸의 근본적인 토양을 바꾸는 작업이라 시간이 필요합니다. 섭생을 통해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고 혈당과 혈압 수치가 안정을 찾게 되면 그때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약을 서서히 줄여나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혹시라도 영상을 보시면서 내 체질이 무엇인지 헷갈리거나 더 구체적인 식단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룰 자가 체질 진단법과 체질별 일주일 식단표 편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은 너무나 뻔한 말 같지만 사실 잃어버리고 나서야 뼈저리게 깨닫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저 또한 의사라는 타이틀만 믿고 제 몸을 돌보지 않다가 흰머리와 탈모, 그리고 극심한 피로를 겪고 나서야 이 섭생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처럼 지금이라도 내 몸에 맞는 음식을 찾아 먹고 잘못된 생활 습관을 하나씩 고쳐나간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병원 침대가 아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여행지로 가득 찰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부모이자 누군가의 배우자이기 이전에 소중하고 아름다운 한 사람입니다. 부디 오늘부터라도 나 자신을 위해 정성스러운 밥상을 차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는 기쁨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차윤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